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아파트 명의 이전은 언제 하실 거예요? 22억. 아이들이 원한 건 나를 모시는 게 아니었어요. 22억짜리 아파트, 6억짜리 땅, 3억 원의 예금.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에 딱 5글자를 쓰기로. 전 재산 기부함. 왜냐고요? 그게 내가 아이들을 구하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49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아들과 딸이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이들은 친절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좀 쉬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왜?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요. 유언장? 남편은 그런 거 쓸 사람이 아니었는데. 꼭 가야 해요? 네, 변호사가 가족 전원 참석하래요. 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 같이 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 아이들은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답은 다음 날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우리 가족은 긴장한 얼굴로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서울 반포동 아파트 84이, 현 시세 약 22억 원. 아들과 딸의 눈이 커졌어요. 경기도 용인시 토지 500평, 현 시세 약 6억 원. 며느리가 사위를 쳐다봤어요. 국민은행 예금 및 적금 총 3억 원. 침묵.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위 재산 전부를 배우자 이정숙 여사께 전액 상속함. 자녀분들께는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을 균등 분할할 것. 배우자 사망 후라고. 나는 아이들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스친 표정들. 실망, 당황, 계산. 질문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전부 어머니 명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 이전 같은 건 가능한가요? 배우자분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딸이 오빠를 노려봤어요. 오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절차가 궁금해서. 절차? 아버지 장례 치르고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너도 궁금하잖아. 아이들이 변호사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유언장을 썼는지. 여보, 당신 날 지키려고 한 거죠? 아이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지만 남편, 당신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뒤 아들네 집에 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더 넓으니까 여기 계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딸은 불만이었어요. 오빠, 그럼 나중엔 우리 집으로. 어머니 오셔야 돼. 알았어.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 번갈아 가면서.
나는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 집 첫날 밤, 나는 손자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손자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벽에는 손자가 그린 그림들, 책상에는 공부하던 흔적들. 미안하구나. 내 방을 빼앗아서.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 모실 거야? 며느리였어요. 왜? 불편해? 불편하지 않겠어? 우리 집인데 눈치 보이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니까 더 문제지. 잘못 모시면 나중에 재산 못 받을 수도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잘해드려야지. 잘해드리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10년? 20년?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그러게.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않을까?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팔아서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고, 그건 좀, 아니면 어머니한테 통장 관리,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하든지. 나는 벽에 기대서 숨을 죽였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다음 날 아침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할머니 싫어? 아니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가시면 제 방을 다시 쓸 수 있대요.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고요. 손자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방에 제 게임기도 있고 레고도 있고 그거 빨리 갖고 놀고 싶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손자의 방도 빼앗은 짐이구나.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일주일 뒤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빠네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딸의 집으로 갔어요. 딸은 더 친절했어요. 엄마, 여기가 더 좋죠? 우리가 더 잘해드릴게요. 사위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이틀 만에 또 그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어머니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딸이었어요. 글쎄, 어머니 명의니까 함부로 못하지.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하면 어머니도 맡기실 것 같은데. 그건 오빠네가 먼저 하면 어떡해? 우리가 더 많이 모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얘기할 때 아니지 않아? 아니야, 지금 해야 돼. 22억이야, 22억.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이 집 대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통장 관리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저 믿으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딸을 봤어요. 40년 전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내가 밤새 안고 달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내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직은. 엄마, 동생네만 있으시면 안 되죠.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계셔야죠. 공평하게. 그 말이 웃겼어요.
공평한 건 나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네 일주일, 딸네 일주일. 일주일마다 짐을 싸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마치 물건처럼. 어느 날 밤 딸네 집 화장실에서 나는 거울을 봤어요. 70년을 산 얼굴. 주름투성이 내 얼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은 날 지키려고 재산을 내 명의로 해뒀지만 그게 오히려 날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아들도 딸도 선택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이들을 불렀어요. 할 말이 있어. 엄마,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나 혼자 살래. 네. 반포 아파트에서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 아직 건강해. 밥도 혼자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야. 나는 두 아이를 봤어요. 너희 각자 가정이 있잖아.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외쳤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눈빛을 봤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살면 우리가 재산을 못 지켜보는데 결정했어. 나 혼자 살 거야. 엄마, 그게 너희한테도 나한테도 더 좋은 거야.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가 재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침묵.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반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49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텅 빈 집은 조용했어요. 짐을 풀고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일기장 하나가 있었어요. 펼쳐봤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중간중간 건너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눈이 갔어요. 2023년 11월 3일. 여보,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소. 의사는 6개월이라 했지만 내 몸은 내가 아오. 많아야 3개월인 것 같소. 아이들이 걱정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걱정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지, 당신을 짐처럼 여기지는 않을지. 그래서 전 재산을 당신 명의로 해뒀소. 아이들이 함부로 못 대할 거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재산은 당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걱정이요. 재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할까봐. 재산 때문에 당신이 외로울까봐. 당신 혼자 남겨질 게 두려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현명한 사람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소.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거든 주저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은 때로는 냉정한 선택일 수도 있소. 당신을 평생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당신의 선택을 믿소. 2023년 11월 3일 당신의 남편.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남편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였어요. 여보,
당신이 날 믿는다고 했지. 나도 나를 믿을게. 당신 뜻대로 할게. 나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할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할머니가 나를 유심히 봤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각자 살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네.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자녀분은요? 아들 둘 있어요. 근데 10년째 안 봐요. 왜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재산 때문에 싸워서요.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나눠 가지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재산 다 기부하고 나 혼자 살기로 했죠.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더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그랬죠? 자식들이 당신을 원한 게 아니라 당신 재산을 원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근데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매일 밤 외로워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기부하려고요. 재산 전부.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전부요? 아이들한테 조금은 남기고요. 각자 1억씩.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잘 생각하셨어요. 너무 많이 주면 독이 되고 너무 안 주면 원망을 사니까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으로 올래요? 차 한 잔 같이 해요. 2달이 지났어요. 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9시에 산책을 나가요. 한강공원까지 천천히 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봐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12시에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려요. 나를 위해. 오후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요. 8시엔 같은 층 할머니네 가서 차를 마셔요.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아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돼요. 10시에 자요. 내일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게 내 삶이니까요. 아들과 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응, 괜찮아.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면 약간의 씁쓸함이 남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오늘은 남편 기일이에요. 1년이 됐네요. 아들과 딸이 왔어요. 제사 음식을 같이 차리려고. 엄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친절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 친절 뒤에 뭐가 있는지.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응, 괜찮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실 생각 있으세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우니?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에요. 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22억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땅, 돈. 그게 먼저 보였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딸을 말렸지만 딸은 계속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계산했어요. 이번 달에는 오빠네가 더 모셨나?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나중에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어머니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을 생각했어요. 통장 관리 도와드린다는 것도, 요양원 알아본다는 것도 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나는 두 아이를 봤어요. 울고 있는 딸, 고개 숙인 아들. 40년을 키운 내 아이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엄마, 너희 할머니한테 나도 똑같이 했어. 재산 때문에 눈치 받고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렸어.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 유언장에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이미 썼어. 네. 3개월 전에.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반포 아파트, 용인 땅, 예금 3억 중에서 1억. 전부 저소득층 노인 지원재단에 기부. 그리고 남은 2억은 너희 둘한테 1억씩. 침묵.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를 제시도 이계속 미워서가 아니야. 나는 두 아이를 차례로 봤어요. 사랑해서야. 사랑해서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응.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22억을 너희한테 주면 너희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그 돈 때문에 또 싸울 거야. 누가 더 받았나, 누가 손해봤나. 평생 그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살 거야.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너무 많아. 70살 노인한테 22억이 무슨 소용이야.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너희한테는 적당히 남기고 그게 맞는 것 같아. 1억씩이요?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적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1억이면 충분해. 집 대출 갚고 애들 학비 내고 여행 한번 다녀오면 딱이야. 그 이상은 독이 돼. 너희한테도 너희 아이들한테도. 딸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죠? 욕심이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무서워요? 응. 돈 없이 살게 될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애들 미래가 걱정돼서. 나도 알아.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지.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말이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 형제 간의 정, 가족 간의 사랑, 그런 건 돈으로 못 사. 22억 때문에 너희가 남남이 되는 것보다 1억씩 받고 사이좋게 사는 게 엄마는 더 좋아.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저희 때문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밤 외로워. 너희 목소리 듣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고. 근데 말이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혼자 외로운 게 나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 있을 때 나는 더 외로웠어.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게 더 슬펐어.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일어나서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내가 선택하라고 했지. 나 선택했어. 아이들을 위해. 1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찾아와요.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떡볶이 사왔어요. 딸이 웃으며 말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들이 진심으로 물어요. 응, 잘 지내. 손주들도 와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진짜? 잘했네. 손자가 안겼어요. 예전처럼 방을 빼앗겼다는 표정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는 표정으로.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있으세요? 유언장. 왜? 1억으로는 부족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효도하면 엄마가 외롭지 않으시면. 나는 웃었어요. 유언장 그대로야. 그게 맞는 거야. 네. 대신 말이야.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매달 너희한테 줄 거야. 이게 뭐예요? 50만 원씩? 너희 둘한테. 엄마, 이건 받아. 용돈이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너희한테 주고 싶어.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같은 거 없어.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아이들이 나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포옹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닌 사랑 때문인 포옹.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22억을 줬으면 아이들은 더 불행했을 거예요. 1억씩 주고 매달 용돈 주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날 재산으로 보지 않고 엄마로 보니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당신 선택이 옳았어. 누군가는 묻겠죠. 22억을 왜 기부해요? 자식한테 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22억은 자식을 망치는 돈이에요. 사람은요, 너무 많은 돈 앞에서 변해요.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짐이 되고, 사랑이 계산이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적당히 주는 거예요. 1억은 욕심낼 만큼 많지만 싸울 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용돈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챙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유산이 아니라 지금 주는 사랑. 그게 자식을 바꿔요.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외로워요. 매일 밤 외로워요. 하지만요,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그 말 듣는 것보다는 혼자 자는 게 나아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웠어요.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짜 사랑은요, 적당히 주고, 적당히 거리 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 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유언장에 뭐라고 쓸지, 자식한테 얼마나 줄지, 그때 기억하세요. 많이 준다고 효도하지 않아요. 적당히 줘야 관계가 유지돼요. 22억을 기부한 게 아니에요. 22억으로 자식을 구한 거예요. 그게 70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재산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